집을 사고 팔 때처럼 전세나 월세 거래할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 전환월세 신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전월세 신고가 도입이 되면은 네. 세 가지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이제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실거래 임대료를요. 그래서 협상력이 증가해서 네. 불공정한 임대료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니까 전월세 시장을 보다 빨리 확인을 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 측면에서는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임대소득 부분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과세를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도입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와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도입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제일의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가능한 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죠. 도입을 함으로써 수용 네.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럴 때에는 지금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네. 도입을 하고요. 신고하는 그 내용도 아주 최소화해서 우선은 테스트적인 그런 신고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차츰 거기서 나타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 미신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7% 정도가 이제 임대료 자료가 나오는데요. 전체 네. 임대주택에. 그 이유는 확정일자 중심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취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제가 되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미신고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전월세 수입은 과세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도입이 되면 정부가 얘기하는 공평과세 이게 네. 가능해질까요? 네, 상당히 향상됨으로써 공평과세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100%는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임대주택 중에서는 이제 이를테면은 불법 체류자가 임대하고 있다든지, 임차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고령의 신고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임대인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공평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임차인 보호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제3자, 즉 공공이 어느 정도 확증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차 분란이 생겼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제3자가 보호해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계약 시에 네. 정보 비대칭성, 즉 임대인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임차인은 정보가 적어서 협상력에서 많이 이제 불리한데 네. 이러한 주변 시세를 알게 됨으로써 훨씬 더 협상을 통해서 공정 임대료로 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임대료를 상승시킬 때 사실은 그 전에 히스토리를 몰랐는데 이제는 공개가 되면 임차인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전자계약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이게 이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고 다 네네.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도입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지금 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직접 가서 신고하는 거에 비해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 신고가 되고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수기로 했던 계약 형태가 아무래도 전자신고 형태로 많이 네. 옮겨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전자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특히 네.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부동산 다녀보면 부동산 그 중개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구조인데 네. 구체적으로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어떻게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종종 발생하는 사기 이런 것들은 많이 보호받을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네. 임대인한테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렇죠. 임차인한테는 전세라고 얘기하고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한테는 보증부 월세라고 해서 중간에 보증금 차액을
횡령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죠. 다 네. 공개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사건 사고 기사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네, 피해 기사들인데 네, 네. 그런 기사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네, 네. 한편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또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늘어나는 세금을 소득이 드러나는 만큼 세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야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들 중에서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임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포인트. 네. 예. 뭐였죠? 네. 편하게 말씀해 네네.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대료에 전가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네. 시장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임대인이 우위한 시장에서는, 네. 즉 임대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는 이제 전가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임차인이 우위인 시장, 그런 시장에서는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 하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그런 전가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런 세금에 전가하는 일이 좀 덜할 것이다. 네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그래도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보완책들이 뭐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임대차 계약 문제에 있어서 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호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부가 고시한 공정임대료보다 낮게 이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면 네. 그 차액만큼을 세금에서 감면해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사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네. 그런 전가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임대인들에게 어떤 공정한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네. 세금 감면을 좀 해준다든지 이러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수요 공급을 잘 따져서 필요한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네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